네, 반갑습니다. SAP 코리아에서 S4하나 전문가 그룹을 리딩하고 있는 하경남 본부장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월간 S4하나라고 저희가 매월 S4하나에 대한 최신 사항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이런 월간 S4하나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S4하나의 최신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12월 월간 S4하나는 최근에 출시된 S4하나 2021 버전, 최신 버전이죠. 10월 13일 날 릴리즈 됐습니다. 이 최신 버전에 대해서 조금 주요 내용,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오늘 하루의 아젠다로 꾸몄고요. 각 영역별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S4하나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 특히 자주 묻는 질문들, 그리고 또 S4하나의 그 새로운 UX인 피오리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했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부터 진행되는 이 세션들이 고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간 S4하나의 시작으로 저는 S4하나 2021 그리고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 2021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S4하나는 2015년 첫 출시된 이후로 벌써 7번째 혁신의 여정입니다. S4하나의 온프레미스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준으로 7번째 혁신의 여정이고요. 또한 S4하나 퍼블릭 클라우드는 분기별 혁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2, 3년 정도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S4하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S4하나가 글로벌리 발전의 방향성은 혹시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 혹은 또 S4하나의 신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어떤 제품 전략에 의해서 그런 S4하나의 신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S4하나 버전별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숲을 보면 나무들이 그 위치에 왜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조금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SAP S4하나의 숲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P S4하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S4하나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완성도가 높고 혁신적이고 유연한 클라우드 ERP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은 급변하는 비즈니스의 적응력을 좀 높이고요. 또 지속 가능하고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게 S4하나의 큰 비전입니다. 이렇게 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4하나의 프로덕트가 발전하는 전략은 크게 보면 이렇게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을 돕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한쪽으로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커머디티 프로세스,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파이낸스라든지 여러 가지 커머디티 프로세스는 가급적이면 베스트 프랙티스와 표준화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면서 코스트를 절감하고요. 조금 더 차별화된 프로세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새롭게 런칭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인텔리전트 하면서도 이런 기업의 레비뉴의 그 매출의 극대화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대응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요.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즉시 지원하는 지능형 기업 체계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크나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략들이 잘 진행이 되면 고객은 향후에 S4하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고객이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 프로세스를 애저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조합 가능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프로세스로 조합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향후에는 S4하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S4하나가 이런 그 프로덕트 전략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어떤 부분에 투자를 좀 집중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앞으로 오늘 들으실 S4하나 2021도 이래서 이런 하이라이트들이 나왔구나, 이런 혁신사항들이 나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주요 투자 포인트를 첫 번째 기능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재무 영역은 커머디티 프로세스이므로 조금 더 자동화하고 혁신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지금 판매 쪽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판매 쪽이 고객의 리콰이어먼트에 따라서 이렇게 주문이 되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세대 판매 관리 프로세스를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 경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S4하나에서도 구독 경제를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영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센트럴 파이낸스라든지 센트럴 프로큐어먼트라는 센트럴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물류나 생산계획 프로세스도 조금 더 유연하고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더스트리 4.0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제조 현장 대응을 S4하나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도와주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입니다. 이러한 주요한 펑셔널 포인트들은 당연히 조금 더 쉽게 사용 가능한 프리 컨피규어드 컨텐츠, 그 다음에 분석의 강화, 그리고 클라우드 퀄리티, UX, 그리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 등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러한 펑셔널한 그 투자 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키텍처적으로도 조금 더 진화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S4하나의 코어였던 아바 플랫폼은 조금 더 현대화되고 그 다음에 모듈러 어프로치가 될 거고요. 이와 맞물려서 BTP를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한 S4하나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함께 작업이 됩니다. 이 위에 당연히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아키텍처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S4하나 2021 업데이트를 들으시면서 이 전략적으로 이 프로덕트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흡수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해보면 S4하나의 미래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코어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지능형 프로세스를 넣으면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모듈러 아키텍처라든지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대응할 수 있고 여기에 지능형 프로세스는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커버리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독 경제라든지 서스테너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를 S4하나 안에서 담을 예정이고요. 또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적용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민첩성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S4하나 ERP를 ERP로만 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ERP를 조금 더 넓혀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구매나 물류, 설비 등을 조금 더 확대되는 프로세스로 협업을 확대하고요.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익스텐서빌리티도 향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S4하나가 향후에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 꼭지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S4하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S4하나 2021 그리고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 2021에는 그럼 어떤 하이라이트들이 혁신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4하나 2021은 영역별로 여러 가지의 혁신사항들이 들어왔습니다. 판매, 재무, 제조,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설비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혁신사항들이 들어왔는데요. 영역별로
주요한 혁신 사항들은 이제 제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하이라이트를 조금 주요한 띠별로 한번 모아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주요 하이라이트의 주요 띠은 첫 번째는 올해도 여전히 S4하나는 지능형 ERP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4하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점점 가속화됩니다. S4하나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S4하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프로세스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연계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지능형 ERP가 강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4하나, 이 월간 S4하나 세미나라든지 S4하나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한 번도 S4하나의 그 지능형 ERP, 지능형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 월간 S4하나를 혹시 참여를 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다른 세미나 기회를 조금 갖지 못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S4하나의 인텔리전트 기술은 이미 2018년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4하나가 인텔리전트 기술과 결합했을 때 저희가 주요하게 5가지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접점에서 소통을 위한 챗봇, 컨버세이셔널 AI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 작업 수행을 위한 자동화된 봇, RPA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사이트 투 액션, 뭔가를 깨달으면 바로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예외사항 관리인 시츄에이션 핸들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자체 학습하고 예측 추천하는 머신러닝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IoT를 통한 IoT와 센서 데이터와 연결을 통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적용, 이 5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굉장히 수차례 데모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2021년 지능형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또한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IoT 연결 관점에서도 여러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핸들링, 정말 그 고객들이 S4하나를 적용하고 나서 즉시 인텔리전트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인 시츄에이션 핸들링 부분도 영역별로 많은 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그 다음에 소통, 그리고 RPA 부분도 S4하나 2021에서 새로운 신규 사항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업관리에서는 주문 처리 업무 방식이 진화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ERP, ECC 고객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VA01 판매 오더 생성 화면인데요. 이것들이 2021년에는 차세대 이제 UX인 피오리를 기반으로 판매 오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든 태블릿이든 어디서든 판매 오더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엑셀 업로드 기반의 그 기능들이 기본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S4하나 프로젝트를 하실 때 판매 오더 업로드를 개발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판매 오더 업로드하는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서 비정형 오더 데이터를 판매 오더로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지능형 시나리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오더 자동 생성이라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더 들려드리면 재무회계에서도 기존에는 채권하고 입금된 내용을 매칭하는 이런 부분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2021에서는 회사 간 거래 혹은 이제 내부 거래가 이제 그 본지사 간 많이 있으시죠. 뭐 해외법인, 판매법인, 그리고 해외법인, 생산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거래가 있으신데 이런 내부 거래 대사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을 이번 2021에서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인텔리전트 기술을 이야기할 때 인베디드 어널리티스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베디드 어널리티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의사결정 최적화를 위해서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가 인티그레이션 돼서 트랜잭션을 처리하자마자 이제 그 분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2021에서는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SAC와의 연동을 통해서 분석 컨텐츠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는 굉장히 대표적인 SAP의 분석 툴이죠. 이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의 컨텐츠 네트워크에 정의된 분석 비즈니스 컨텐츠를 S/4HANA 온프레미스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무적인 그리고 영업적인 또 공통 영역에서도 지능형 ERP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팩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S/4HANA를 도입하는 방법이 이미 온프레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서의 전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S/4HANA의 퓨어 SaaS 솔루션인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이 있고요.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방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S/4HANA의 모든 풀 커버리지를 사용하면서도 클라우드의 이점을 더해서 고객님들께서 이점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의 발전의 이점을 가장 빠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클라우드이고요. 또한 비즈니스의 민첩성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옵션도 클라우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 칵핏을 사용해서 기존의 고객들이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테이징 테이블을 활용을 한다거나 직접 전송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기존 ECC 고객들이 S/4HANA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S/4HANA 클라우드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사라져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S/4HANA 클라우드 부분은 S/4HANA 자체가 클라우드화돼서 고객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기타 다른 클라우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S/4HANA가 조금 더 진보된 그런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그 프로덕트 스트래티지를 설명드리면서 ERP S/4HANA 내에서 이제 놀지 않고 조금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거의 한 예시일 것 같습니다. 이제 MRP를 실행한 결과 이제 구매 오더상의 수량이나 일정들이 변경되면 이제 공급업체랑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매 오더의 수량이나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그 공급업체는 이 변경에 대해서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승인이나 거부 또 새로운 제안 등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부분 이외에도 사업계획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 SAC와 IBP, S/4HANA가 연결돼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프로세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께서도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화두는 뭘까요? 지금의 화두는 어떻게 보면 ESG,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판매가 아니라 구독 경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점점 서비스화되고 있죠. 서비타이제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면서 서비스화되고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변화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4HANA에서도 이러한 비즈니스의 환경 변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탄소 발자국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S/4HANA와 연계돼서 SAP
프로덕트 풋프린트 매니지먼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외부 공시나 혹은 내부의 탄소 감축 활동을 위해서 사실 제품의 전 수명 주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제품의 구매, 생산, 이런 물류라는 이동 등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S4하나에서 많이 관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탄소 발자국 계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있을 조금 더 상세하게 탄소 발자국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세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실제로도 체감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굉장히 많은 구독 서비스들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컨슈머 프로덕트도 그냥 단순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죠.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스 형태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비즈니스가 바뀌고 있고요. 하드웨어도 물론 비슷합니다. 단순히 렌탈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하드웨어를 사용했느냐라는 측면으로 비즈니스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체감하는 비즈니스의 변화는 바로 회사의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가 굉장히 이제 핫해지고 있고 이미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독 경제는 그럼 기존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거래 시점도 그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 시점으로 단발성으로 지속이 되는데요. 구독 경제는 지속적입니다. 뭐 한 달 단위, 뭐 연간 단위, 분기 단위 지속적인 거래가 발생을 하고요. 가격 변동도 제 상품의 비즈니스에 비해서 서비스나 이런 사용량 기반의 구독 경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출 인식 기준도 상당히 상이하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와 구독 경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엔드 투 엔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사용량 기반 비즈니스로 바뀌려고 하는 고객들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S4 하나에는 3년 전부터 이런 구독 경제 비즈니스 대응을 위한 아키텍처가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실 들어온 지 조금 됐는데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께서 있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헤즈업하는 차원에서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S4하나 아키텍처 내에서 이렇게 구독 경제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제품 생산과 제품 매출을 기본으로 하셨던 그런 고객들이 조금 더 구독 경제를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S4하나 안에서 브림이라는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21년 브림의 구독 경제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이제 구독 주문 관리들이 개선이 됐고요. 특히 구독 경제에서는 계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약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향상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또한 이제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한 고객이 여러 가지의 구독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 청구 기능도 계속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S4하나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설비 관리도 한번 하이라이트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비 관리 부분이 기존의 일상적인 뭐 교체나 수리, 예방 정비를 이제 벗어나서 사실 요즘에는 예측 정비 그리고 다양한 리스크 기반의 정비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설비 관리에서 신규 베스트 프랙티스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비 관리를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은 이번 2021에서는 한번 꼭 설비 관리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설비 관리에도 머신러닝 접목을 통해서 고장 유형을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손상 코드를 추천하는 그런 머신러닝 시나리오도 도입이 됐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트렌드의 변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프로덕트 전략 앞서서도 설명드릴 때 코어 프로세스는 계속 탄탄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속적인 프로세스 확장은 신규 버전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제 이후에 다음 세션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FICO, MMPP 이런 것들은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S4하나에서 새롭게 추가된 프로세스이지만 아직도 고객분들이 조금은 생소하신 사양관리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화된 주문, 그리고 개인화된 주문 생산에 필수되는 부분이 사양관리와 옵션입니다. 이미 이런 개인화된 주문을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드밴스 베리언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미 S4하나 안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완성차나 어떤 전기전자 고객님들, 중공업, 소비재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이런 어드밴스드 VC에서도 이번 2021에는 구성형 자재 판매 시나리오를 ETO, 엔지니어 투 오더라든지 세일즈 킷 세트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면서 확장된 개념으로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어드밴스드 VC를 PLM 영역의 개발 요구사항부터 PPDS, 상세 플래닝까지의 생산 계획과의 연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품 설계 및 생산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VC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씩은 살펴보셨으면 하는 제가 권장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S4하나에서 제가 좀 더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납기 약속입니다. 가용성 점검을 한다거나 납기 약속을 하는 부분들은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내 오더가 언제 납품을 받을 수 있고 딜리버리를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Advanced Available to Promise AATP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 부분도 역시 S4하나 2021에서 여러 가지 제품 대체 기능을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가용성 점검 분석 툴을 제공한다든지 하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세스 확장들은 적어도 ERP, SAP ERP나 S4하나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캐치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주요 하이라이트를 팀별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 ERP, 두 번째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가속화, 세 번째는 비즈니스 트렌드의 반영,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프로세스가 확장되는 이런 네 가지 축으로 오늘 한번 S4하나 2021의 하이라이트들을 그리고 신규 개선 사항들을 들어보시면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이제 업데이트 드릴 부분은 S4하나는 기존의 ECC에서 사용되고 있던 특정 솔루션 기능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제한된 사용 권한을 드리는 호환성 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컴패터빌리티 팩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대부분 2025년에 이런 CP 팩은 종료가 되나 이번에 새롭게 어나운스된 부분들은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로지스틱스 익스큐션의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PPPI 기능들은 2023년까지 사용 권한을 확장하겠다라고 어나운스가 됐으니까요. 혹시 이것과 관계된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세한 노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S4하나는 이미 10월 13일 날 릴리즈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께 이미 릴리즈 됐고요. 최초 2분기 내에서 다음 내년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때 FPS 0102 버전이 나오고 또 이제
내년 2022년 하반기에 새로운 또 2022년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 버전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S4하나가 2015년부터 진화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이후에도 저희가 굉장히 뚜렷한 로드맵을 가지고 또 프로덕트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 한번 구축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S4하나를 러닝하시고 또 새로운 기능들을 받아들이시고 적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럴 때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좀 고민하시는 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잘 따라가야 되나요? 고민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S4하나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차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 하실 수 있는 이네이블먼트 어셋들인 뭐 오픈 SAP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마이크로 러닝, 조금 더 뎁스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데모를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주요한 사이트들을 이 차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떤 채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저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커뮤니티,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의 이런 사이트, 헬프 포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SAP S4하나 차트라는 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모아놨으니까요. 한번 요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S4하나를 이렇게 캐치업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항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S4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좀 종료가 돼서 제가 질문은 별도로 채팅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